안녕하십니까. 이사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영상 녹화를 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떨결에 기촌? 어, 뭐 기촌까지는 아니고 패션 기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얼떨결에 해가지고 이 시골 자락에 오게 됐는데, 머리 위로 형광등이 있는 건 똑같네. 아무튼 영상 조건이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뭐 제가 아직 뭐 완전히 은퇴 뭐 이렇게 텃밭이나 갈구고 이렇게 뭐야 열매나 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물론 그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뭐 속세와 인연을 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됐고 뭐 그랬으니까 이제 슬슬 또 이제 가업들을 시작해야죠. 하고 저한테 의미 있는 가업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기존에 그냥 유튜브에서 했던 대로 뭐야 이 세상하고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고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독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뭐 이 삶 자체가 그죠? 주식하고 코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조금씩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시도할 만한 결정이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뭐 각설이 길었는데 오랜만에 뭐 그냥 안부 차원에서 각설을 좀 남겨봤고요. 말도 자꾸 하면 는다고 제가 예전에는 막 하루에 한 10마디도 안 할 때는 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거예요. 기존 그 연구선상의 그 연장인데 나노 플라스틱 그러니까 페트병 우리가 흔히 마시는 페트병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 뭐 그런 거 페트병에 담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성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그래요. 그 휘발유 같은 거 뭐 시골에서 보면 말통이나 예초기 돌린다고 막 이렇게 말통 혹은 뭐 이렇게 생수통 그러니까 뭐 2리터 생수통 막 그런 데 보관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초기에 넣으면 예초기 막 그 휘발유를 그냥 좀 이렇게 오래 보관해가지고 막 내년에도 쓰고 그런데 플라스틱 이제 생수 피트병에 넣어놓으면 그게 이제 뭐 내후년에 켰을 때 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내후년에 켰을 때 잦은 고장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뭐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페트병을 쓰다가 이제 유리병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좀 더 오래 보관하고자 시골에서는 뭐 이런 게 이제 좀 이렇게 관심사인 거죠. 그 도시 살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지만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유리병에 넣어두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변질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휘발유 같은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유통기한이 없을 것 같잖아요. 휘발유는 뭐 짧게 보면 2개월, 길게 보면 6개월 해가지고 이 색상 자체가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는 원래 휘발유 자체는 무색인데 뭐 경류, 등류 등과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다 아주 엷은 노란색을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색소를 넣어가지고 구분을 해주는데 그게 좀 오래되면 짙은 갈색이 되고 더 오래되면 이제 거무튀튀한 막 그런 색으로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차량에는 쓸 수 없는 그런 휘발유가 된다는 거죠. 뭐 불태운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트병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말통도 휘발유를 뭐 당장 담아가지고 당장 쓰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뭐 한 2달, 몇 달 이렇게 쓰다 보면 이 휘발유가 변질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막 녹아가지고 그게 막 섞이게 되면 이제 차량에 넣었을 때 차량의 그 기화기 부분을 그 입자가 막아가지고 그 기화기를 교체시키는 어떤 고장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통 같은 것도 휘발유 전용통인데 색상이 이제 색깔이 있죠.
근데 2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안정적인데, 혹은 이렇게 뭐 이렇게 차량에 이제 비상용으로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스쿠터에도 이게 부착할 수 있기도 하고, 뭐 그런 통인데, 2통 자체도 이거보다는 훨씬 낫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휘발유는 이런 통에 담아도 뭐 최소한 한 2달 이내에 소모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 차량도 있잖아요. 뭐 6개월, 그러니까 차량에 있는 그 쇠통 안에 휘발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한 6개월만 지나도 변질이 돼가지고 뭐 차량 시동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안 쓰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이렇게 남겨둔 채 뭐 6개월 만에 키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고, 휘발유는 좀 이렇게 잦은 교체를 하면서 쓴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개가 짖네. 가끔씩 이렇게 개가 짖습니다. 아무튼 그 산자락 너머에 들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식용유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독일에 어떤 생활했던 오래된 교수님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어지간하면 식용유도 플라스틱 통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담겨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어지간하면 플라스틱에 이렇게 담기는 식용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2008년도 이야기인데 벌써 오래됐던 거죠. 갖고 한국에서 처음 놀란 거가 유기농이 너무 비싸다, 뭐 식용유가 모두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져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독일에서는 저렴한 식용유조차도 유리병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갖고 뭐 포도 쉬우니 해바라기 쉬우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담는 용기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 댓글을 보면 일각에서는 나도 독일 살아봤는데 독일에서 플라스틱 식용유 있던데, 그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한 가지만, 한쪽에만 좀 편향되어 보셨나 보네. 혹은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미국도 그렇고 플라스틱 통에 식용유 파는 거 많은데 유난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갖고 이것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2010년도 기사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환경 오염이 잘 섞는 식용유, 기름, 뭐 휘발유하고 식용유가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것을, 그렇잖아요. 이 휘발유도 사람이 건강과는 상관없는데 뭐 예초기 고장 나고 차량 고장 나고 하니까 이렇게 유리병에 담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특수한 통을 만들어 가지고 전용 통을 만들고 하는데, 하물며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건강을 직결되는 어떤 식용유 같은 것을 플라스틱 통에 담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한번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여기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파는, 시중에 파는 식용유는 대용으로 사면 이렇게 통에 담겨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담긴단 말이죠. 병보다는 플라스틱 통. 그러니까 병은, 참기름 같은 건 병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희한하게 참기름 같은 건 그런데 이 식용유 같은 건 플라스틱 통이 아직도 대세라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 좋은 식용유, 나쁜 식용유, 뭐 그런 걸 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네, 이 영상은 식용유의 어떤 성분 자체에 따라서 좋은 식용유와 암세포를 키우는 식용유, 나쁜 식용유, 뭐 그것도 뭐 GMO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차이를 또 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GMO 농장에서 뭐 대규모로 해가지고 싸게 나오는 그런 식용유냐,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유기농적으로 원료를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그 플라스틱 여부에 대한 부분은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플라스틱 통에 식용유를 담는 게 안전한가,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요새 그렇다는 거예요. 2023년 기사를 보면 2019년부터죠. 1인당 이 섭취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게 이 카드 한 장 분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카드 한 장 분량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카드 한 장 분량.
신용카드 한 장, 체크카드 한 장 분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죠? 모든 음료수들도 플라스틱이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모든 음식물, 먹거리, 뭐 고기 같은 것도 뭐 과일 같은 것도 플라스틱 팩에 이렇게 포장되어 나오고 뭐 그 자체는 크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식용유나 음료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나 우려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생수병. 그러니까 이런 게 쌓이면 사람이 체중이 약간씩 이렇게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이 되는 플라스틱도 있겠지만 가불화 화합물, 배출이 되지 않는 그런 화합물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 더 기사를 클릭해보면 엄청나다 그거죠. 전 세계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골머리라는 가운데 신용카드 일주일간 먹는 분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코 이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렇게 공정화, 도시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전 세계적 평균으로 봐도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 평균이 일주일 뭐 그러면 약 2,000개. 신용카드 한 장 무게 5g. 이 카드 한 장 무게가 5g밖에 안 해? 그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다는 거죠. 뭐, 맥주 같은 것도 있고, 뭐, 혹은 각각류, 소금, 뭐,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각각류에는 뭐, 이렇게, 그죠? 바다에 그 물고기, 그 각각류, 뭐, 새우 등이 뭐, 이렇게 이미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소금에도 의외로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볼 뿐이죠. 음용수가 주된 섭취 경로, 뭐 그렇다는 겁니다. 각각류에 의외로 많고 소금, 맥주인데 음용수가 그거죠. 그죠? 엄청나게 2,000개 중에서 음용수가 1,760개.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 혹은 음료수 뭐 콜라 다 피드병으로 보통 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캔 단위는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해가지고 이게 뭐 그렇다는 거죠. 또 이제 국가별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높은 나라 수돗물 샘플 레바논 98%, 미국 94.4%, 인도 80%, 우간다 등 높다 그거죠. 이게 많으면 결국은 이게 안 좋은 영향력을 그러니까 카더라가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갖고 사람이 수돗물 마시기 껄끄러워가지고 뭐 생수를 대규모 해가지고 마시지만 그 생수 자체도 그 생수병이 오래될수록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섞일 수도 있고 이거는 생수 자체가 꼭 비싸고 뭐 비싼 브랜드라고 더 안전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의외로 싼 곳이 찾아보면 생수가 안전하기도 하고 여기 이때 영상에서 다뤘죠. 또 굉장히 막 비싼 곳인데 의외로 이런 공정 같은 게 별로 잘 안 돼 있어갖고 미세 플라스틱 뭐 그런 게 대장균 막 엄청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무조건 싸고 좋은 걸로 싸고 비싸고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직접 한번 이렇게 마셔보고 가장 이제 건강에 좋은 물을 자신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일본에서 바로 이 수돗물 오염이 이게 미세 플라스틱하고 정확히 이제 매칭되는 용어는 아닌데 가불화합물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불화합물이 뜻이 PFAS 해가지고 영원히 배출되지 않는 합성 물질인데 이 수돗물을 마셨더니 거기 여성 그러니까 임신 가능한 여성 그 가임기 여성 5명 중 3명이 그 지역에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죠. 그죠? 2024년 6월 달에 이렇게 막 나온 건데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막 유산율이 치솟았다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아직 뭐 뚜렷한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이렇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렇잖아 막 그죠? 누가 봐도 이 물이 이 수돗물 자체가 이렇게 오염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 수돗물을 다시 이제 막아놓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죠? 5명 중 3명이 유산을 할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과 가불화물이 동의어는 아니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수가 또 가불화물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 통에 담긴 식용유 같은 거 이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 응? 왜냐면 기계 하다못해 기계에도 이렇게 말통과 플라스틱을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기계 고장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다 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먹는 왜 식용유는 사람이 먹는 더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더 이렇게 아직도 이런 부분은 그렇냐 그거죠. 기계는 그렇게 신경 쓰는데 얼마 안 되는 기계는 신경 쓰는데 막상 이렇게 그죠 뭐 임신 5명 중 3명 이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관심한 게 아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 단위 현황까지 이제 조사에 나섰다는 거죠. 이 사태 때문에 그죠? 대대적 조사. 그러니까 생물의 몸에 축적되기는 쉬운데 빠져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1리터당 50나노그램 50나노그램 하면 정말 뭐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거에 28배에 달하는 PFS 이 1000명에 오자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 눈으로 봐서는 이렇게 뭐 미세 플라스틱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이진 않을 정도예요. 이것도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 지질 혈증을 막 겪기도 하고 유산 문제 그죠? 5명 중 3명이 유산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밖에도 뭐 환경 호르몬이나 모르겠어요. 뭐 도쿄까지 이 근처까지 뭐 방사능 후쿠오카 방사능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갖고 이런 가브라물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프라이팬 코팅제도 이렇게 가브라물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PFS는 있을 수 있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후라이팬은 코팅이 탄탄한 뭐 철수세미로 문질러도 코팅이 잘 안 벗겨지는 그런 후라이팬을 추구하고 코팅이 벗겨져도 그렇다고 뭐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을 쓰면 안전하냐 하면 거기는 그때는 또 이렇게 중금속 뭐 알루미늄 코팅제가 벗겨진 그 후라이팬 자체에 알루미늄이나 그런 가루 같은 게 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코팅된 후라이팬을 쓰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프라이팬의 어떤 그 성능 비교를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요새 파는 후라이팬은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 후라이팬 코팅제에 가브라물이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요새 이렇게 만들어지는 후라이팬은 아마 이 유해물질 안전성을 이렇게 다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죠. 해가지고 가브라물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내분비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정확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배출되지 않는 화학물질로 보는 편이 맞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새 후라이팬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걸 잘 인식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코팅 후라이팬이 오히려 막 납카드뮴 비소 뭐 혹은 알루미늄 뭐 이런 거 하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을 쓰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페트병도 좀 이렇게 페트병 자체에 가브라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미세 플라스틱은 검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미세 플라스틱이 가브라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페트병 자체에 가브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브라물이 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 그거에 대한 성분 분석이 뭐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팝콘 봉지 같은 데서도 막 이렇게 영원한 화학물질 PFAS 가브라물 나오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마시는 이 생수병도 잘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음료 페트병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시중에서 막 이제 페트병
마시면 보통 그걸로 물 담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이 결론을 해보면 뭐 이렇게 물을 담을 수는 있지만 페트병을 뭐 재활용 그렇게 하면서 뭐 물을 담아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뭐 너무 뜨거운 거를 이렇게 부으면 그 플라스틱이 약간이나마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이나 뭐 그런 걸 넣지 바로 담지 말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오래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음료 페트병 같은 거는 원래 이렇게 일회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쓰고 폐기하는 게 제일 좋지만 뭐 그렇다고 일일이 막 물통을 사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뭐 그러니까 물통을 담아 쓰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너무 한 물통 가지고 오래 쓰지 말고 그렇다는 거죠.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몇 번 쓰고 버리라.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오래 쓴 물통이 그만큼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해가지고 너무 오래 쓰다 보면 뭐 그건 좋지는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페트병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큰 발명품 중 하나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 페트병에 일부러 막 이렇게 독이 될 수 있는 뭐 비스페놀 A나 부탈레이트, 안티몬, 포르말데이드, 아세트아이들이 일부러 막 넣지는 않는다 그거죠. 그래갖고 대부분도 그렇게 막 그런 성분을 넣지는 않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 결과 보면 페트병과 유리병에 담긴 생선의 미세 플라스틱 조사가 있는데 본문을 보려고 하니까 돈을 뭐 1,000원 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내가 돈 주고 뭐 보기까지는 좀 거시기 하고 그래요. 뭐 여기 기간이면 공짜로 볼 수 있다는데 제가 기간 소속이 아니라서 그다음에 여기도 뭐 똑같은 내용이죠. 페트병 영원한 화학물질 가브라물로 환경피해 부작용고 아까 미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음, 그러니까 유해성은 여태까지 강조되지 못한 채 유용성만 강조되어 뭐 이게 하천, 호수, 지하수, 토양 등 이렇게 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환경오염이 일부분이 되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보는 건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도 우리가 이런 수돗물 자체도 가브라함을 일본 같은 데는 많아가지고 수돗물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게 해요. 근데 제 경험상은 방사능이 섞인 지하수를 마시는 것보다 수돗물을 마시고 바로 이빨이 대부분 충치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수돗물 이빨이었나?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이빨이 아프다고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도시의 지하수,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뭐 우라늄 뭐 그런 거 막 방사능 물질, 라듐 뭐 그런 거 섞인 지하수보다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게 치아 건강에 좋을 수 있는데 만약 이 수돗물 같은 게 문제가 된다면 어떨 거야? 지금 원래 우리나라도 수돗물이 지방 자체에서 각각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권화됐었는데 무슨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해가지고 중앙집중화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 수돗물을. 근데 그런 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이렇게 그 관리위원회 자체를 감찰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소수의 몇 명의 탁자에 앉은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물을 더 잘 관리하면 한없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태만하거나 나쁜 생각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은 국민 전체가 다 나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어떤 중앙집권적인 그런 형태로 바꿔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되게 웃겨요.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실제로 생긴 거예요. 무슨 나이트클럽에서 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30에서 50명이 뭐 위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중에서 또 이렇게 결정권자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 뭐 낙하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사능 지하수보다는 수돗물이 나을 수 있지만 그 수돗물도 일본 같은 데는 막 가브라물이 섞여 있으면 여성 5명 중 3명이 이렇게 뭐야 유산을 할 만큼 그 뭐 치명적이고 영구적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니까 또 생수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생수에도 뭐 수돗물보다 월등히 높게 뭐 나노 플라스틱이나 일반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그 나노 플라스틱이 만약에 가브라물이면 결국 일본에서 그 여성들이 대규모 유산을 냈듯이 생수를 마시고도 똑같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다각도로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뭐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지하수가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장수하는 마을은 지하수를 마셔요. 지하수인데 그 지하수가 뭐 땅속 깊이 퍼진 지하수라기보다는 그 산자락 옹달샘에서 나온 그 깨끗한 물을 이렇게 끌어와 쓰는 그 지하수인데 그 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거기는 막 100세 막 뻑하면 100세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뭐 80세 노인을 봐도 되게 막 정정해 보이고 막 한 20년은 더 젊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가 제일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단정해가지고 딱 답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수돗물은 수돗물대로, 또 생수는 생수대로 해가지고 어떤 데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환경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식용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성찰을 한번 해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식용유는 기름이잖아. 기름인데 플라스틱 이걸 담는 용기도 플라스틱 기름으로 만들어져. 그래갖고 기름과 기름이 이렇게 했을 때 이 통의 성분이 환경 그 합성 성분이 기름과 기름이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용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현대에 들어가지고 어쨌든 성인병 각종 질환들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야. 그래갖고 병원이 오히려 한 20년 전보다 말도 못하게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뭐 의료대란 뭐 의사도 늘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에 살 때도 병원은 너무 막 눈에 치이도록 많았어. 동네 슈퍼마켓보다 오히려 병원이 더 많아질 정도로 이게 가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원룸 막 옛날에 자취했을 때 할머니가 철심을 무릎에 박았어. 그때는 막 한 번 철심을 박으면 그 드라마 라이프에도 나오잖아. 한 번 철심을 박기 시작하면 동네 사람들 다 철심을 박기 시작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 건강해지느냐? 아니라고. 그죠? 10년 지나니까 한 10년 15년 지나니까 그게 막 사가가지고 그 할머니가 아무튼 그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거의 뭐 굉장한 고통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재수술을 하든가 하는데 거의 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집 밖을 거의 나올 수 없는 거의 뭐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갖고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무릎이 아픈 조금 피곤했을 때 철심을 안 받고 그냥 살았으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어떤 요법에 의해서 그냥 건강 요법에 의해서 오히려 더 좋아졌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내내 아프지는 않았을 거란 그런 이야기죠. 그래갖고 또 워낙 뭐 치과 같은 것도 가포화 상태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멀쩡한 생리인데 그러니까 이빨이 별로 이렇게 멀쩡한데 그런 걸 막 임플란트를 막 하라고 막 권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뭐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이빨이 뭐 충치가 있거나 약간 뭐 이렇게 샀거나 뭐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냥 가급적이면 한 번 생리를 가지면 한 번 생리를 써야지 한 번 임플란트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뽑으라 저것도 뽑으라 좀만 이렇게 모양이 어긋나도 또 임플란트 하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틀니를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막 임플란트 해가지고 거의 뭐 윗니 자체를 거의 다 갈아엎다시피 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 아무리 뭐 금리를 받고 임플란트를 하고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뭐야? 생리빨이 제일 낫다.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나는 그냥 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저도 뭐 옛날에 그 지하수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이빨에 충치가 있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는 있지만 조그만 충치들은 금방금방 사라지는데 어느 한도 폭 이상 사라지면 그렇더라고요. 약간 여기가 약간 이렇게 운전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뭐 치과 한번 안 가는 거예요. 굳이 이걸 이빨을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내 건강을 포기하고 그거 한다는 거거든. 그걸로 인공적인 어떤 부분에 이제 충당해야 되거든. 이게 역설적이지만 그렇다고 현대인들이 온갖 좋은 거,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찾아가면서 의외로 너무 쉽게 자기의 어떤 그 뭐야? 건강적 부분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음료수 같은 거 뭐 콜라 사이다 뭐 그런 거를 한 번도 맛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거의 뭐 현대 문명인들이 이렇게 환타 그런 거 살면서 뭐 나는 뭐 이 플라스틱을 거부하겠어.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일부는 정말 막 그런 것까지 가려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그 정도면 이제 거의 뭐 수행자의 어떤 가까운 수준의 어떤 의지력을 보여주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콜라 사이다 같은 것도 오래 보관할 거면 페트병에서 덜어서 별도의 어떤 뭐 유리병 용기에 따로 덜어가지고 보관을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한 번 사놓으면 이제 김새니까 뭐 일부러 따가지고 다른 데 그렇게 보관할 생각은 안 하잖아요. 한 번 이렇게 개봉하고 김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시는 걸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래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계획이라서 그냥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잠시 이제 이거 녹화를 한 다음에 모르겠어요. 산책 영상을 찍으러 갈지도 모르겠어요. 비가 좀 뭐 내내 내리는 걸로 돼 있었고 아까 잠깐 비가 내렸었는데 갑자기 또 비가 안 내리고 햇빛이 막 짱짱하네. 또 내일은 비가 또 하루 종일 내리는 걸로 또 일단 예보는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이따가 나가지 않으면 뭐 다음 주를 계약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주중에는 제가 좀 이렇게 잘 안 움직이거든요. 주중에는 좀 쉬고 주말에는 좀 이렇게 여행기 좀 이렇게 여행 운동 약간 좀 그런 컨셉을 잡고 있어가지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움직였는데 근데 막 주중까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너무 바쁘고 막 할 것 같아갖고 주 7일 너무 바쁘고 막 그런 거는 좀 지향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비도 많이 내리고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피해도 많이 있고 할 텐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근황 전달해 드리면서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마쳐봤습니다. 이사 후 처음 영상 녹화였죠.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녹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